시청자 햇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햇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햇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반갑고요.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죠? 아, 좋습니다. 저희 또 귀신 사랑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우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 저희 방송에 그 네. 구호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제가 렛츠가를 하면 안녕하세요, 햇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갈게요. 렛츠가! 안녕하세요, 햇님입니다. 햇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살면서 겪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겨울방학 때였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오. 일이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눈이 억수로 오던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근데 친구 중에 아버님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돼지나 소가 아니라 식용 개를 사육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어가지고 그 친구가 살던 집 바로 뒤쪽에 사육장이 있었어서 종종 놀러 가면 개 짖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날 친구가 아버님이 집을 비우신다고 집에 혼자 있게 된다고 무섭다고 같이 하루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사는 외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늦게까지 놀다가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집 뒤에 사육장에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에서 깨가지고 자던 친구를 깨워서 밖에 개들 왜 저래?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밤 이 시간이 되면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가보자, 짖는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친구가 아버님이 항상 나가지 말라 그래서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나가보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대문을 열어봤는데 쌓인 눈에 바로 대문 앞까지 발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자국이 이상한 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데 대문 앞까지 왔던 발자국은 있는데 어디로 간 발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솟은 게 아니면 대문 앞까지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간 발자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자국이 대문 앞에서 뚝 끊긴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저도. 그래서 친구한테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무섭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에 이제 사육장에서 키우는 식용 개 말고 개가 키우는 이제 애완견이 한 마리가 마당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개를 안고 저 혼자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 봤더니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중에 하나가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왜 저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음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상황은 제 플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완전히 굳은 거죠. 그렇게 한 10초 남짓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밤이잖아요. 새벽 2시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산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무섭죠. 뛰고 있다가 제 발목에 뭐가 딱 저의 발목을 잡는 그 느낌이 들고 제가 딱 넘어졌을 때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걸 겪은 게 꿈인지 아니면 실제 겪은 건지 저도 지금까지 좀 긴가민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 제 친구가 저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간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으니 얘도 이제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저를 따라와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고 갔었던 그 개 있죠. 그 개가 막 엄청 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깨워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눈발에 되게 장시간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 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 누웠는데 걔네 아버님이 걱정돼서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와 보신 거죠. 근데 아버님이 혹시 너 새벽에 나가봤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다 이랬더니 저한테 그럼 혹시 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요? 이랬더니 그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서울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그 네. 이사하기 직전에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무덤은 실제로 있었던 곳이었고요. 제가 그 이후에 한 번 더 찾아가 보기까지 했었어요. 예. 그 무덤은 실제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고 시체를 묻을 때 그 관에다가 그 사람이 쓰던 반지라던가 시계라던가 그리고 노잣돈 하라고 이렇게 관에다가 돈 같은 걸 넣어놓고 묻는 그런 게 있었다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무덤 4개에 땅 주인 있죠. 그게 조상을 모시는 무덤이었는데 그 땅 주인이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갑부였대요. 근데 이제 어떤 도굴꾼이 거기를 도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노잣돈이랑 그 사람들의 귀금속을 다 훔친 다음 그 시체까지 훔쳤대요. 그래서 그 시체까지 훔치고 제가 말하는 그 땅 주인 있죠, 갑부. 그 사람을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신 납치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너의 조상 시신 돌려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범인이 의문사를 냈대요. 죽었대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시체는 수거가 됐는데 그 시체에서 발견된 뭐 기금속이라든가 돈 같은 거는 그런 건 이제 결국 회수가 안 됐겠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제 친구가 살던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폐가가 됐었는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아. 근데 원래 그 위치가 이제 시체를 숨겨놓고 그 도굴꾼이 살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아니,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보네요. 시신을 납치해가지고 협박을 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이 얘기가 좀 유명하대요. 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갔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 네. 이야기 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겪은 일이에요. 21살 때 예. 겪은 일이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영장이 날라오고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곳이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알바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정든 매장이죠. 3년 동안 일을 한 가게니까. 거기가 오락실이었어요. 막 스티커 사진이라든가 리듬게임이라든가 코인 노래방 이런 게 있는 오락실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도 다 친하고 거기에 리듬게임을 하는 매니아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그런 매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야유회를 한번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놀고 오자는 생각에 직원 3명, 이제 손님 6명 해서 이렇게 9명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 손님 중에 A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 차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탔거든요.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손님 B형 차에 4명,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탄 거죠. 휴게소에 들리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휴게소에 들러서 우동이랑 떡볶이랑 이제 막 끼니를 때우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을 각자 다녀오고 담배 피울 사람들은 각자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A형 차에 타고 있었잖아요. B형 차에 저랑 같이 탔었던 여자애가 탑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저기 타지? 아 그냥 저기 타려나 보다. 이제 저 차에 5명이 타고 우리 차에 4명이 타겠네? 이 생각을 하고 전 제 차에 탑승을 했죠. 그리고 예. 이제 B형 차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형이 차에 타서 그 여자애는 왜 안 와? 이러는데 형 걔 B형 차에 타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형 차에 타고 갔으니까. 예. 근데 그 A형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형 우리 차에 타고 있던 걔 B형 차에 타가지고 지금 출발했다 앞에서. 그랬더니 그럼 지금 우리 차에 타는 게 4명이니까 그럼 다 온 거네? 하고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분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차에 타고 있었던 차를 바꿔 탄 줄 알고 있었던 그 여자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 A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장난치지 말고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랬더니 걔가 아직 휴게소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휴게소에서 10분 넘게 찾고 있었는데 다들 어디 갔냐고 빨리 나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수석에 타 있었거든요. 근데 A형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게 뭐임? 약간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아까 전에 B형 차에 탔잖아 이랬더니 걔가 뭔 소리냐고 자기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차가 없어가지고 자기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냥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검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시력 검사대에 있는 게 다 보여가지고 2.0이 나왔거든요, 시력이. 저 진짜 눈이 좋아요. 근데 분명히 옷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여자애였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분명 B형 차에 탔는데 근데 아직 휴게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짜증나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그 B형 있죠. 앞에 먼저 출발한 형. 네. 그 형이 이제 저희 차에 타고 있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야, 왜 운전하고 있는 형 통화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차에 그 여자애 타지 않았어요? 이랬더니 안 탔대요. 그래서 형 우리 차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 형이 차를 돌린다고? 왜 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형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했던 이유가 그 차에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잠깐 차를 빼놓고 잠깐 멈춰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걔네 차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지금 차를 바꿔 탄 줄 알았던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여자애를 그냥 C라고 할게요. B형 차에 타고 있던 어떤 여자애가 그 차에 서서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렸대요. 근데 자기 옆에 그 C라는 여자애가 타 있고 그 C라는 여자애가 자기가 가위가 눌려서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데 무릎을 걸터앉고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애한테 계속 목을 졸리면서 있는데 이제 그 여자애가 귀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냐면 그 목을 졸리면서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목을 조르던 존재가 사람이 그 동공이라 그러죠. 그 네. 눈이 까만 부분, 그 부분이 꼭 눈에 점을 하나 매직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완전 조그맸대요. 동공이. 그러니까 사람 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눈이 엄청 조그맸대요, 그 동공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음에 또 후일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했었던 그 C라는 애 있잖아요. 네. 그 C라는 애가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일했었던 가게니까 제가 그 가게에서 하던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권한도 되게 높았고. 근데 이제 저를 대신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이 당장에 없으니까 그 C라는 친구가 한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알바를. 근데 그 일을 할 때에도 그 주변, 가게 주변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엄청 많이 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렸었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가게 오는 손님들도 가게를 찾다가 이 C를 발견해서 불렀는데 그냥 뒤 돌아보고 다시 가던 길 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C가 가게 주변에서 보였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그때 그 시간에 없었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가게에 저를 대신할 직원이 뽑혔을 때 바로 도망가듯 그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조금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이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을 따라다니는 귀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그 네. 여성분의 모습을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C라는 친구한테 진짜 실제로 들은 건데 네. 그 C라는 친구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대요. 네. 나랑 똑같이 생긴 귀신, 주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귀신 이런 식으로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대요. 그리고 저도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되게 많아요.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무서워하던 와중에 그 사연을 남긴 사람들한테 막 연락처도 보내고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막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특정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대신할 직원이 뽑혔을 때 일을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을 이제 많이 안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은 게 뭐냐면 학교 같은 데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너 아까 저쪽에서 봤는데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사연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건까지는 귀신을 안 믿었거든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 일련의 두 사건까지는 제가 귀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네.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꿈이었나 아니면 내가 겪은 얘기인가 이게 지금 생각해도 뭔 상황이었지 싶었고 그리고 이 사건도 사실상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가 그 현장에 있었었고 B형차에 타는 그 C를 잠깐 못 겪었던 것 뿐이지 그냥 제 입장에서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믿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왜냐면 그러네. 저는 이공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로 귀신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군대에 가서 겪은 두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거 귀신 있구나, 이거 100%다, 이거 귀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이 귀신이라는 게 진짜 무조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군대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다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네네네.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훈련소에서 겪었었던 일인데 훈련소에 처음 가면은 여성분들은 되게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병들이 약간 또라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서 귀신 보는 사람? 이런 질문이 있었었어요. 훈련소에서.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든 애들을 조교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조교님은 뭐지? 이랬는데 그 조교님이 엄청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었거든요. 되게 말이 없으신 분이었었는데 그 초소에 야간 경계 훈련 들어가잖아요. 네. 그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 알죠? 그거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 귀신 본다는 애들을 데리고 갔었던 그 조교님 있죠. 그 조교님이랑 저랑 같은 초소인 거예요. 예.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되게 재밌는 조교님들이랑 근무를 들어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진짜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3주 동안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말을 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초소에 들어갔는데 훈련병 2명, 조교 1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조교님이 말을 하는 걸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 잘 근무 서고 있는지 당직실에서 계속 순찰 도니까 암구어 똑바로 하고 그리고 잡담하지 말고 각자 사주 경계해라 이런 식으로 딱 짧고 명료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사주 경계하면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근데 제 시야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운 대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 보통은 이제 손을 들고 암구어 예를 들어서 돌비 이러면은 공포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랬는데 계속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교님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는 척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 존재는 지금도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조교님이 그 걸어오고 있는 존재 쪽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조교님이 들고 있던 총 있죠.
그 청구로 그 존재의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관통을 한 거죠. 그 청구가 그 머리를. 그러면서 이제 안개처럼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 사연은 그냥 제가 귀신을 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조교가 실제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훈련소에서 막 또라이 판별하는 뭐 그런 질문 같은 것들에서 귀신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손든 애들을 데려갔었던 게 그 조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교가 이제 그 훈련병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얘가 진짜 귀신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판별하는 병사였더라고요. 그 훈련소에서는 되게 유명한 조교님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금부터는 그 네. 존재를. 그 귀신의 머리를 그냥 총구로 딱 스쳤더니 그 귀신이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조교님이 다시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랑 훈련병 한 명은 할 말을 잃은 거죠. 이게 뭐지?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처음 보지? 저런 거 혹시 원래 보던 사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혹시라도 군생활 하면서 저런 거 보게 되면 아는 척하지 마라. 군대에 저런 거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내가 군복무하고 있는 이 훈련소에서 지금 오늘 겪은 얘기 얘기하지 마라. 시끄러워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 아니 왜냐면은 저랑 같은 훈련장은 정말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세계다, 진짜. 그러니까 완전 저랑은 다른 세계잖아요. 저랑은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그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조교님이랑 눈도 못 맞췄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아 귀신 있네. 아 이거 귀신 있다. 이거 내가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아 이거 귀신 있다. 이 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귀신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조교님의 말대로 그 조교님이 군대에 이런 거 많다. 이런 거 또 보게 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려줄 이 마지막 이야기도 이제 군대에서 겪은 얘기예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그럼 시작을 할게요. 제가 군 생활 중에 다들 아시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그 연평도에 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섬을 관할하던 부대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섬을 관할하던 부대가 저희 부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근처의 섬들이 여름이 되면은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척들이 실제로 수영을 해서 많이 넘어오는 시기래요. 그래서 제가 일병을 달았었던 여름에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그 연평도 근처에 있는 섬으로. 제가 어떤 섬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 작전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파견을 나가서 경계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저희 중대가 그 해에 처음으로 경계 근무를 서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무를 설 위치라던가 저희가 지낼 텐트 이런 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네. 진짜. 그리고 그 섬 자체가 제가 알기로 100가구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되게 사람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첫 작전 투입이다 보니까 선발대로 이제 본부 소대랑 저희 소대랑 다른 소대 이렇게 2주 전부터 가서 산 쪽을 돌아다니면서 경계 근무를 설 위치를 선점하고 초소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제 홀을 파놓는 거예요. 근무를 설 위치를. 그걸 파고 있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산에서 약초 키시던 할아버지가 작업하고 있는 저희한테 와서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번에 작전 투입되는 군인들이고 며칠 후부터 여기서 야간 경계 근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른 데다 옮기면 안 되나? 왜 하필 여기로 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어른들한테 부침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교를 부르면서 외할아버지 저희 되게 조용히 근무만 할 거고 근무 끝나면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땅 파고 있는 거기 뒤에 나무가 사람 못 매달고 죽은 나무야. 알아서들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작업하고 있었던 그 장소가 저희 소대가 들어갈 비트예요. 예.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었어요, 진짜. 그 앉아있을 자리에 팔 이렇게 얹혀놓을 막 그런 것까지 만들고 진짜 다 준비해놓고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었었는데 그 할아버지 그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소에서 귀신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 해가지고 그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부수대장이 있어요. 네. 그 부수대장한테 이거 어떡합니까? 자리 옮깁니까? 이랬더니 부수대장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야 뭘 옮기냐 이미 보고까지 다 올렸다. 이거 지금 근무 위치 좌표까지 보내가지고 보고 올렸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찜찜한 마음을 안고 거길 완성을 해놓고 이제 저희도 복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소대가 후발대로 들어오고 나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날이랑 두 번째 날은 완전 FM으로 근무를 썼어요. 근데 이게 근무를 써보니까 근무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밤샘 근무 군인들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목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이랑 산목이랑 달라요. 그 산에 있으면은 진짜 그냥 완전 흡혈당하거든요, 흡혈. 진짜 그 산모기가 그 판초우 있죠. 그 판초우 읽고 있으면 뚫어요, 판초우. 뚫어요, 진짜, 걔네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진짜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모기를 쫓으려고 근무자들이 교대로 담배를 폈어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 그 근무지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 담배 냄새에 이제 좀 모기들이 쫓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배를 피면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점점 근무가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간부들은 핸드폰으로 폰게임하고 병사들은 조용하게 수다 떨면서 계속 담배 피고 완전 개판이었죠. 그리고 본부 간부들이 이제 순찰도 안 돌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완전 개판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무가. 그렇게 근무를 서다가 어느 날이었는데 근무를 설 때 볼일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무전으로 볼일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탈해가지고 그냥 볼일 보고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네. 이제 그 비트 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소대에 저희가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소대장이랑 부소대장이 포함돼서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에 3인이 들어가요, 3인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트에는 소대장, 그리고 병사 2명, 두 번째 비트에는 부분대장, 병사 2명, 세 번째도 부분대장, 병사 2명, 그리고 네 번째가 부소대장, 병사 2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제가 세 번째 비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개판인 거죠. 왜냐면은 저희 비트에는 간부가 없어요. 3명 다 병사예요. 그러니까 완전 더 개판이죠. 그래서 막 근무를 서다가 세 번째 비트에 이제 부분대장 있죠. 저희가 있던 비트에 부분대장. 이 부분대장이 볼일을 보러 다녀온다고 비트를 나갔어요. 이제 비트를 이탈할 때는 저희가 무전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비트에서도 만약에 발견했을 때 간첩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간다 이러고 무전을 남기고 가는데 부분대장이 볼일 보러 간다고 그러고 10분 후에 무전이 왔어요, 다시. 무전 내용이 땡땡소대 부분대장이라고 알리고 지금 방금 세 번째 비트 쪽으로 걸어가던 총사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무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지금 아무도 비트를 이탈한 병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무전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트랑 두 번째 비트랑 저희 비트 네 번째 비트에서 다 동시에 지금 현재 비트 밖으로 이탈한 통사 없다 이런 식으로 무전을 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그 부분대장이 비트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간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부분대장이. 근데 부분대장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저희가 있던 비트에 다른 선임 상병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걔를 그냥 도루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부분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야 형님아 도루바 지금 우리 섹터에 우리 소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도루비라는 사람이 아니 당연하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대장이 너희
내가 아까 무전 친 거 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상임 상병이 들었지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부분대장 하는 말이, 야, 내가 똥 싸고 있는데 요쪽에 누가 슉 지나가는 거야. 나는 누가 나처럼 똥 싸러 왔다가 돌아가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야. 나 말고 누가 비트를 이탈한다는 무전도 못 들었을 뿐더러 얘가 가는 방향이 우리 비트 쪽인 거야. 근데 너 생각을 해봐라. 나는 그냥 우리 비트에 누가 나처럼 볼 일이 급해서 무전도 안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새끼가 총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부연상을 해줄게요. 이제 일반 군인들이면 아니 총을 놓고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부대가 그 사건이 있기 몇 년 전에 실제로 총기 분실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완전 난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대는 그 사건 이후부터 아무리 말년병장이어도 총기 보관함 있죠. 네. 거기서 총기를 꺼내잖아요. 그럼 똥을 싸러 가는데도 그 총기를 들고 가요. 그리고 남한테 자기 총을 잘 안 맡겨요. 실제로 저희 부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총이 없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 좀 달빛이 조금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실루엣에 총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분대장이 하는 말이, 야, 아무리 내가 군기가 개 빠졌어도 나도 지금 이 부대에서 총기를 누구한테 안 맡기고 어디 안 놓고 다니는데, 지금 이 비트에 내가 최고 선임자인데 나도 지금 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니들이 감히 총도 없이 비트에서 이탈을 했다? 아니 이상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말을 거들었는데, 저희 보통 총기 보관함에서 총기 나오는 순간 화장실 갈 때도 휴대하는 게 원칙이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무전을 쳐본 거야. 근데 내 옆을 지나가는 그놈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무전 소리를 들으면 주위를 둘러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까 그 무전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비트 쪽으로 걸어가던 그놈이 내 시야에 그때도 보이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상병이, 근데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야, 들어봐라.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우리 소대 사람이 아니면 그게 뭐겠냐. 이게 간첩이나 민간인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일반적인 생각은 이게 우리 소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간첩이나 민간인이에요. 그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간첩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전 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무서워지더래요. 이게 솔직히 귀신보다 간첩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멀리서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봤대요. 근데 그 존재가 저희 비트 위쪽에 그 나무 있죠. 그 나무의 그림자에 들어간 이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이유가, 그 비트를 작업을 할 때 그 부분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랑 저는 있었는데 그 부분대장은 비트 작업할 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대장은 지금 이 비트 위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그림자 쪽으로 들어가더니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서 저나무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그래 저나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병이, 아이씨 햇님아, 너 부분대장한테 말했지, 저나무 사람 죽은 나무라고. 딱 이러는데, 근데 이 상병이 조금 거칠게 말했거든요. 사람 죽은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야 햇님아, 너 부분대장한테 말했지, 야 이 나무 사람 뒤진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안 좋게. 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비트에 있던 3명이 동시에 들어버렸어요. 하지마! 이런 소리를 3명이 동시에 들었어요. 이거를 3명이 동시에 하지마! 이런 소리를. 그래서 이제 거의 30초 동안
저희는 완전 얼음이 됐고 완전 멈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분대장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방금 뭔 소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상병이 이거 나 혼자 들은 거 아니지? 하지마, 이 소리 다 들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대답을 하죠.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마.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BT에서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부분대장이 겁을 먹어서 그 하지마는 소리가 저희 뒤쪽에서 들렸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어서 뒤돌아서 후레쉬를 켰어요. 그 나무 쪽에. 원래 야간 작전 중에 후레쉬 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후레쉬를 켰는데 그 상병이랑 그 부분대장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거든요. 저는 전방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대장이랑 이 상병이 그 비트 앞으로 거의 막 로켓 발사되듯이 막 튀어나가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진짜 막 비명을 지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뒤돌아봤다가 발사되듯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비트에서. 근데 얘네들이 그때 얼마나 정신이 나갔었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부대는 어딜 가든 자기 총을 챙겨가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근무지를 이탈을 하면서 심지어 총도 내두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저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선임들 총이랑 제 총을 다 챙겨서 따라가거든요. 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아쉬운 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 3개를 들고 그 선임들을 막 쫓아가죠. 네. 그랬더니 산 아래까지 다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랑 상병이 하는 말이 야, 너 봤지? 너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 방금 나무에 매달려 있던 저 혀 쭉 내밀어준 저거 뭡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야, 저거 진짜 뭐지? 저거 뭐냐? 이러는데 이제 상병은 저희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진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웠던 게 이 두 사람 다 군생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상병이 병장한테 막 말 까고 있고 막 병장은 원래 되게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막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30분 동안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대장이 내려온 거죠. 네. 첫 번째 밑에 있던 소대장이 내려와서 너희 지금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저희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밑에 가가지고 그 나무에 후레쉬를 켜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원래 야간 경기 근무를 서면은 오후 지침 줄여서 오침이라 그러는데 이제 낮에 자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낮에 자지도 못하고 그때 완전군장으로 월차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대장이랑 상병이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 비트는. 다시는 저 비트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비트랑 저희 비트 인원이 바뀌어요. 체인지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비트 사람들도 저희가 한 말을 약간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트 있죠. 거기 위에 이제 나뭇가지랑 스툴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안 보이게 은폐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무조건 2명이서 이동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근무 규칙이 바뀌었어요, 룰이.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투입됐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섬에서 복귀를 하잖아요. 네. 저희 부대로. 그러면은 이제 바톤 터치를 다른 중대랑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중대랑 저희가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짜리 작전이니까 한 달 근무를 서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가 복귀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종교 활동 있죠. 네. 그 일요일 날마다 군대 가는 정규 활동. 근데 이제 정규 활동을 갔는데, 근데 이제 더블백 동기가 오중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희 섬투입 갔다가 이제 다녀왔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정규 활동이 끝나고 뒤쪽에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야, 섬생활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도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가기 전에 바로 너희 중대 아니었냐? 그래서 아, 우리가 최초 중대였다. 우리가 거기 가서 비트랑 그런 거 다 까놓고 텐트랑 그런 거 다 쳐놓은 거다. 우리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야, 너희 섹터가 어디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1섹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소대여가지고 1섹터였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세 번째 비트에서 아무 일도 없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비트였고 비트 위치를 중간에 바꿨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왜? 이러길래 선임들이 거기서 귀신 봤다. 우리 난리도 아니었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혹시 그 나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혹시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1섹터 세 번째 비트에서 근무를 서던 이등병 한 명이 귀신을 보고 거품을 물고 기절을 했대요. 작전 중에 근무 설 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등병이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그 비트에 들어가는 근무 인원들이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그 비트를 덮어버리고 다른 위치에다가 비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 번째 비트를 그냥 덮어버리고 다른 위치에 비트를 탔대요. 그리고 그 비트에서 근무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동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 니들도 봤어? 딱 이러더라고요. 경회편으로 한 편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 예. 갈게요, 그러면. 이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다기보다 좀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를 타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군대 가기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소형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륙하는 느낌은 알아요. 근데 착륙하는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뛰어내리니까. 그래서 너무 착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면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겠다.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외할머니한테 비행기 타러 가자. 해외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자 이렇게 쫄랐어요. 네. 아까 첫 번째 사연 네.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거의 엄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한테 여행 가자 이랬더니 외할머니가 혼자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기일이시니까 10월 23일이었는데 10월 23일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한테 엄마 나 한국 들어왔어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장 여수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지금 외할머니 많이 아프시니까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여수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여수를 갔는데 병원에서 저희 외할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아프셨던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사실 제가 군 생활하는 내내 아프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한테 갔더니 외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 됐다 이러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엄청 울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이모랑 저희 어머니랑 이모부랑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외할머니가 네 기다렸다. 너 기다린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3일 내내 잠을 못 잔 거죠, 제대로. 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운고를 하잖아요. 관을 드는데
그 기독교식 장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4명 이렇게 관을 드는데 관 양쪽 끝이랑 그 중간에 2명이 더 들잖아요. 근데 그 2분이 교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운고를 하는데 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장정 6명이 그 관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맞네. 그 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막내 이모가 갑자기 저한테 야, 외할머니 꼬장 부린다. 저 사람이랑 너 자리 바꿔서 저 네가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딱 번쩍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람들도 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외할머니가 꼬장 부린 거다. 왜냐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네.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둘째고 큰 이모는 되게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손자였던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려다 키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건데 그렇게 응고가 끝나고 화장이 끝난 다음에 제가 살던 집이 기와집이었거든요. 고향집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3일장을 치르고 온 거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가, 일어나. 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랑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루터 있잖아요. 그 마당을 바라보는 마루터에 앉아서 이제 둘이 막 고향에서 지냈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도 유럽은 잘 갔다 왔냐, 군생활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꿈속에서 근데 햇님아 이제 할머니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시만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디가? 이랬더니 할머니가 가셔야 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근데 햇님아 할머니 너 앞에서 담배 한 대만 피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할머니 이러고 나서 담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 할머니 이러고 나서 담배를 드렸는데 꿈속에서 할머니가 담배를 다 태우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 갈게 이러고서 이제 제 문을 나가시던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마당이 보이는 마루터로 저도 나가봤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고향집에 온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나고 이 집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루터에 외할머니가 앉아있었던 자리에 제가 피는 담배에 불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전 방금 일어나는데 근데 그 마루터에 제가 피는 담배에 불이 붙여져 있었어요. 이 기와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제 담배가 불이 붙여져 있었던 거죠. 이게 할머님이 정말로 아끼셨던 손자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족들 전체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네. 생전에 아끼셨던 그런 손자분들한테 잠깐 들렸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번외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또 울컥하시잖아요. 그때 또 생각이 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네, 그럼요. 저희 방송은 울다가 웃다가 무섭다가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또 진짜고요. 햇님, 그래도 이야기 너무너무 또 재밌게, 무섭게, 소름 끼치게, 또 슬프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인 게 느껴지네요. 말투나 목소리에서도. 오늘 햇님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말 그대로 단편의 제왕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의 제왕 햇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효인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저번에 현관문 우유통이나 아니면 신문 넣는 그 구멍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온다. 그리고 신발을 막 찾았던 그 기괴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효인님께서 저번에 정말 또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그 귀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이제 저한테 해를 끼치고 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겪었던 일들인데 오늘 일은 제가 무섭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귀신이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셨던 스님 덕분에 제가 잘 마무리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잘 마무리가 돼서 그 귀신이 더 이상은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꿔도 그런 이상한 꿈도 안 꾸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고 하니까 아 이제 진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서 한 이제 7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는 엄청 나이가 많으신 왕할머니라고 있으신데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시거든요. 그분이 엄청 장수로 하셔가지고 100세를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이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살 됐는데 제가 그 귀신한테 해코지를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1,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원래 워낙 허약하기도 했고 애가 왜소했으니 몸이 계속 안 좋아졌는데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도 몸은 계속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막 뭐 먹어도 잘 못 먹고 막 또래랑 키를 재봐도 또래보다 작고 하니까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감기 뭐 이런 거 잘 걸리고 막 더위 먹으면 더위 먹어서 쓰러지고 막 애가 되게 몸이 약해요. 예. 그래서 되게 활동적으로 놀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애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다 하면서 유치원에서 하루 조퇴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너무 힘들다 하고 이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잠이 진짜 쏟아지듯이 오는 거예요. 피곤한 날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지?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하고 그냥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스르륵 잠에 드는데 엄청 주위가 밝아요. 되게 꿈에서 주위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우와 왜 이렇게 밝지?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걸로는 엄청 넓은 초원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넓은 초원에서 우와 엄청 넓다 이러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주변에 있는 동물이랑 막 그런 걸로 이제 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뭐야? 저 사람은 뭐지? 하는데 되게 얼굴이 이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이쁘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쁜 사람이 동물이랑 막 놀고 있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나도 가까이 가볼까 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넓은 초원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까 땅 사이로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리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길래 왜 다리가 있지? 하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빵긋 웃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거리가 좀 멀리 되긴 했는데 바로 제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너도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웃으면서 너도 올래? 이렇게 하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저도 갈래요 하고 저가 홀린 듯이 네 저도 아이고야. 갈래요 이러고 그래 어서 와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쫙 뻗어주면서 누가 안아주는 듯한 팔 모양새 있잖아요. 네 이러고 안아줄게 일로 와 이런 식으로 손을 뻗길래 나도 가야겠다면서 저도 모르게 그 다리를 돌다리였거든요 거기가. 네네. 돌다리를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러면서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누가 계속 탁 잡아요 저를. 그래서 뭐야 하고 왔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이렇게 탁 잡더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 단호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하니까 엄마가 이유는 묻지 말고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싶고 난 저를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저기 엄마 좋아 보이잖아. 엄마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제가 반대로 엄마를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엄마랑 힘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7살이고 엄마는 그래도 30대 40대인데 그래서 엄마가 밀려야 되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점점 엄마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엄마가 안 된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았는데도 제가 엄마를 질질 끌고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된다 이 건너가면 안 된다. 내가 엄마한테 왜 가면 안 돼? 엄마도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진짜 뭐에 씌인 듯이. 예. 그래가지고 엄마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막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거의 반쯤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따뜻한 느낌? 뭔가 햇살이 이렇게 저한테 비치면 되게 따뜻하다 하고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홀린 듯이 제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하면서 건너가는데 제 어깨를 누가 손을 탁 얹어요. 그리고 똑 들어보니까 웬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러면서 쭉 봤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까칠까칠한 할머니 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슥슥 만져줘요. 그러고 있더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는 갑자기 이제 제 귀에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조금 나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슥 미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엄마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쪽을 슥 미시더니 사랑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밀고. 그러고 나서 하더니 저도 이제 점점 뭔가 앞으로 가던 발걸음이 뒤로 조금씩 가요. 그러고 엄마가 이제 저를 그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돌다리 처음 부분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가시다가 쓱 돌아보시더니 씩 웃으시고 입 모양 있잖아요. 그것도 또 사랑한다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고개를 쓱 돌리시고 그 여자분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자기의 일에 방해를 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화난 얼굴로. 이러면서 씩씩대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냥 덤덤하게 계속 걸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담에서 탁 깼거든요. 그러는데 제 볼에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물을 이렇게 씩씩 닦고 뭐야 나 왜 울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잤을 때가 오후 3시였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오후 7시, 8시인 거예요. 4시간을 잤는데 뭔가 되게 5분도 안 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 울었나?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냥 따라와라 하고는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데 검은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일단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을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할머니 100살이 넘으신 왕할머니가 딱 그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할머니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네가 어떻게 저분을 아노? 얘는 저분을 본 적이 없을 텐데 하니까 아까 꿈에서 봤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봐라 하니까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엉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손주 보내기 싫으셔서 먼저 가셨다고. 할머니가 니를 얼마나 아끼셨으면은 하면서 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뭔 소리야 하는데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러고만 있고 엄마는 옆에서 계속 울고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할머니 사진에다가 절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절을 해야 돼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누가 귀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영정사진을 봤는데 촛불이 이렇게 원래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촛불이 이렇게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하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랑 그 할머니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와, 할머니가 나 대신에 가신 건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예.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이었고, 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진짜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차도에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파란불이 됐어요. 그래서 파란불 됐네 하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옆에 택시가 진짜 거의 칠 듯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데 순간 발이 이렇게 뒤로 탁 가서 그 차를 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택시 아저씨가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화내야 될 그건데 택시 아저씨가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막 뭐라 하시니까 뭐지? 하고 횡단보도를 봤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분명 파란불이었는데 왜 빨간불이지? 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랑 잘 놀다가도 갑자기 제가 막 애들이랑 어릴 때 놀면 뭐 술래잡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잘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혼자서 돌부리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그리고 돌부리 걸려서 넘어졌는데 쇠 같은데 머리를 찧어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난다거나 뭐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몸이 계속 다치고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갑자기 물 먹으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어디에 막 탁 찍힌 거예요, 머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뭐지? 이러면서 계속 또 이러고 있다가 제가 큰 방에서는 이제 잠을 못 자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그러면은 너 혼자 방에 가서 자라. 그럼 무서우면은 엄마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알겠다. 그러고 나서 따로 잠을 잤어요. 원래 누나가 쓰던 방을 제가 쓰고 창고였던 방을 다 갈아서 누나한테 그 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방을 썼는데, 제가 그 우유통 귀신할 때 누나 방이 제일 가깝다 했잖아요, 현관문에서. 그러고 나서 그 방을 쓰게 됐는데, 그날따라 유독 잠을 자는데 너무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땐 여름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막 선풍기도 안 틀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서 막 자는데 덜덜덜 떨 정도로 와 춥다 이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불 막 꽁꽁 싸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가 항상 저희 집 말했잖아요, 문을 다 닫고 잔다고. 근데 문을 닫고 자는데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문이 왜 열렸지? 아직 잠이 안 들었는데 문이 왜 열렸지? 하고 있다가 바람이 열렸나 보다 하고 다시 문을 닫고 잠을 잤어요. 자는데 또 이제 그 아까 추웠던 한기가 또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문을 꽉 닫았는데도 그 문이 누군가가 문잡이를 돌려가지고 여는 듯이 이렇게 문이 스르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엄청 키가 큰, 한 키가 2m 정도 되는 엄청 큰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엄청 하였어요. 엄청 하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서 신발장 귀신 때문에 제가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일부러 눈을 감으려고 안 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꼭 감고 막 일부러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을 하는데 그 키가 2m 되는 그 귀신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슥 하고 오더니 저를 이렇게 슥 봐요.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예. 예. 그러더니 두루마리 같은 걸 이렇게 쫙 펼쳐요. 제 앞에다가. 그러고 나서 슥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옆에 이제 다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옆에 그 키 큰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키 큰 사람이 하더니 기이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이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는 아직 갈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덜덜덜 떨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차사님
저희가 늙은 것이나 데리고 갈 것이지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벌써 데리고 가시려 하십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사님 이러면서 옆에 할아버지가 비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탁 쳐다보더니 조용히 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어디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딱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쑥쑥 보다가 넌 아무리 봐도 여기에 오를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가 더더더 떨고 있는데 그 문 밖으로 뭐 하나 쑥 더 들어와요. 쑥 하고 들어오더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자 이러면서 막 자기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뭘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을 되게 빨리 해요. 하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아이고 이러고 이제 막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어차피 안 될 거면 빨리 가자. 쟤 지금 안 자고 우리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더니 차사가 비웃음을 짓더니 다 알고 있었다고. 쟤 안 자고 있는 거. 근데 일부러 모른 척 했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데리고 가나? 나 데리고 가는 건가? 이러면서 더더더 떠니까 갑자기 제 목을 이렇게 싹 잡아요. 목을 싹 잡더니 너 이 이야기 10대가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널 찾으러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끄덕끄덕 했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끄덕끄덕 했는데 그래 어차피 넌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갑자기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묶여있었던 몸이 이렇게 푹 하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제가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다 기절을 했어요. 뭐지? 하고 있다가 다 하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엄마가 옆에서 정신 차려라 해서 제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뺨을 때리니까 하다가 뺨 먹고 있으니까 탁 엄마 하니까 니 괜찮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하니까 니 어제 엄마가 혹시나 해서 걱정돼서 니 방 갔다. 근데 니가 숨을 안 쉬더라.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면서 엄마가 왜 숨을 안 쉬냐면서 막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끙끙끙끙 대고 막 그랬다. 예. 그래서 엄마가 그 달마도에다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빌었대요. 아이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빌어가지고 제가 조금씩 숨을 쉬었대요. 엄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새끼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린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머니는 이제 절에 가서 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다 108배를 일주일 동안 맨날 가서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108배를 하시다가 이제는 스님이 저번에 달마다 그려주셨던 스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아이고 오늘도 오셔서 108배 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하더니 요즘은 별일 없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제가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아드님을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겠습니다 하고 쟤는 원래 절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막 종교를 믿고 그러는 걸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종교를 안 믿어요 잘. 그런데 저희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어머니 종교니까 그냥 제가 따라가는 건데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나서 이제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괜찮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안 괜찮다 솔직히 진짜 안 괜찮다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가 일주일만 절에서 지내자. 그러고 나서 스님이 일주일만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니까 여기서 일주일만 지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잖아요. 싫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엄마도 이제 등짝을 탁 때리면서 네가 지금 가릴 게 어딨다고 지금 그러냐. 당장 스님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강제로 저를 이렇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쑥 가버리고 저랑 이제 스님이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가니까 스님이 쓰시는 방이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여기서 일주일 동안 스님들이 배우는 그런 거를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오.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러니까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겪어야만 네가 살 수 있는 방도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막 진짜 머리를 그때 빡빡 깎았어요. 제가 스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밀고 스님들이 하시는 이제 막 수도승 그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입고 진짜 스님들이 하시는 일주일 동안에 그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절하고 부처님한테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제 같이 빌고 그때 몰랐는데 스님이 나중엔 까먹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불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처도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막 똑같이 외우고 뭐가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 이 일에 하는 데에 의심이 없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교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거의 스님이 될 정도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스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스님처럼 야채만 먹고 맨날 절하고 불경 외우고 스님한테 문안인사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밤이 이제 딱 됐는데 또 이제 슥 하고 추운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오늘은 넌 나랑 같이 자야 되니까 내 옆에서 자고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 혼자 자게 했는데 오늘은 같이 자야 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스님이 뭐 많이 힘들진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뜻깊었던 것 같다. 그리고 되게 마음에 안식이 됐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제 와서 자고라 하고 이렇게 저를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자는데 또 그 추운 기운이 이렇게 슥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덜덜덜 떨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제 손을 탁 잡아주더니 괜찮다 이러면서 편하게 자고라 이렇게 하는데 슥 하고 스님 계시던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탁 하고 열려요. 스님이 이제 그때부터 불경을 외우시기 시작해요. 목탁을 치시면서. 그러더니 제가 눈은 떴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살짝 떴는데 또 그 키가 2m 되시는 그분이 제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려는 순간 스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아이를 또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분명 저 아이에게 경고를 했다. 내가 저 아이가 10대가 넘어갈 전까지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와 한 약조를 깼다. 그러니까 난 쟤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부처님의 은덕을 받고 있고 이 절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막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면서 막 이제 막으시면서 불경을 외우세요. 그러더니 부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 추웠던 한기가 갑자기 이렇게 싹 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사가 저희 방에 이렇게 탁 들어올라다가 싹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중생 주제에 네가 감히 차사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련한 중생이라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계속 둘이서 대치를 하시는데 진짜 막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면서 차사님이 물러가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물러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무엇입니까 하더니 15년 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도 네가 저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 조건에 응해라. 네가 대신 희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스님이 한 3초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알겠습니다. 소승이 대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는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막 웃어요. 네가 그래도 일어난 중생은 아닌가 보구나 이러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물러가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탁 하고 눈에 떴는데 스님이 바로 거기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괜찮으세요? 스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니까 스님이 진이 엄청 빠진 모습으로 막 몸을 더더더 떠시는 거예요. 덜덜덜 떠시면서 저를 쓱 보시더니 아까 할머니가 저한테 가시기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스님도 갑자기 저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또. 그러더니 울지 말거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제자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뚝딱뚝딱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었어요. 스님 저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우니까 이 미련한 중생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 그래도 널 살릴 수가 있어서 나는 그걸로도 만족한다. 부처님이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것 같다. 그래도 15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거 보면은 난 그래도 참 잘 살아왔고 잘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니까 네가 뭐가 죄송하냐. 너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이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운이 좋았던 것 뿐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저를 다독여 주시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저 울면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되고 어머니가 데리러 왔죠. 엄마가 제 머리 빡빡 깎아놓으니까 엄마가 막 아이고 애 머리가 왜 빡빡 깎여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놀랬잖아요. 머리가 이거 빡빡 깎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스님 그래도 애한테 머리를 깎으 그러면 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엄마를 맞고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여기 있었던 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또 이제 합장을 했어요.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애를 달리 보는 듯한 얘가 7살이 저러고 있으니까 막 합장을 하면 스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스님이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또 같이 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디 이번 생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집으로 가라 해서 저는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뒤돌아봤죠. 스님 보면서. 근데 스님이 끝까지 웃으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모양으로 사랑한다 또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서 아마 이제 15년이 지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긴 한데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스님이 그래도 되게 존경을 많이 받고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저는 그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일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그래서 뭔가 남들한테 내가 불교를 믿는다라는 걸 말해주기가 싫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믿을 거면 너는 어디 종교를 믿을래? 하면 저는 진짜 여지없이 저는 불교를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스님 자체가 사실 뭐 부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스님분도 효이님을 만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효이님도 그분 때문에 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영화 속이나 아니면 뭐 그냥 전설의 고향 이런 데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믿기는 게 당연하고 네. 이런 게 영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만나야 될 인연은 만나게 돼 있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과관계는 다 인연이라는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차사님과 대적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분도 두려워하셨을까 당시에는. 그쵸. 이게 효인님 직접 저승차사라는 그 존재를 만났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신발장 귀신도 어쨌든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제가 그 이제 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강도. 바람이 이제 신발장 귀신은 바람이 이렇게 그냥 옆에서 푸 불어온 느낌이에요. 그냥 조금 섬뜩하네, 닭다리 돋네 이 정도인데 차사라고 하죠. 그 존재 앞에 가면은 진짜 몸이 얼어요. 그냥 얼어붙고 너무 추워요. 그냥 사람이 오한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진짜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딱 멈춰서 있는 느낌? 떨리지도 않아요. 그냥 굳어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귀신이랑 차사랑은 급이 달라요. 네, 제가 직접 진짜 귀신 느끼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요, 이야기 들어보면 자동차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무당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스님은 자신도 그런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진이 막 온 진이 다 빠지지. 아마 자동차사를 목격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차사가 진짜 차사 모습으로 왔을 때랑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났을 때랑은 전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님은 아마 연락은 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쵸.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효이님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할까. 그냥 뭐 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라면 할 말은 없는데 결국엔 지금 잘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별 일은 딱히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어차피 뭐, 제가 이거 20살 넘어서부터는 친구가, 야, 무서운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런 일 한번 겪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거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다행이네. 난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좋으면서도 아픈 추억거리죠. 왜냐면 아까 울컥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랑한다 그 부분에서, 스님 부분에서. 지금 아마도 생각하시면 눈물이 아직 더 먼저 나오실 텐데 그래도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 느껴지긴 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효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좀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사람의 인연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인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 자체가, 저는 그런 분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큰 어른, 큰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을까요? 그게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무당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큰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또 많은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